였었죠. 오늘같이 올라갈 때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먹을 게 없을 것이다. 한 번 정도 장중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사면은 별로 재미없다. 이런 말씀을 아침에 시작할 때 드렸어요. 이렇게요.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상당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오히려 그럴 때는 주식시장은 먹을 거 안 줍니다. 주식시장이 먹으려고 할 때는 약보합 정도 됐을 때, 이때가 실질적으로 봐서는 먹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오늘 어찌됐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스피도 2.07% 올라서 6,091, 뭐 지금 올랐고,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이 상승을 했어요. 아시아 증시 전반이 상승을 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2,500개 넘게 순매수했거든요. 나름대로 볼 때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000포인트를 종가상 넘어간 것도 엄청나게 오랜만이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건데 별로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6,000포인트를 넘어서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이전과 그 다음에 전쟁 이후의 미국의 지금 현재의 위치 상황이 예전과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지금 현재는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패권이 지금 현재는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전쟁 이전에 빨랐던 것이 전쟁 이후에 협상이 된다고 해서 빨라질 것인가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미국도 전쟁 이후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전쟁이 이제 끝난 이후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이유가 오히려 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좀 앞날이 좀 깜깜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렸지만 기름값이요. 그렇죠. 원자재들도 다 내렸어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1,476원이고 지금 보면은 두바이유나 이런 것들 뭐 내렸거든요. 북해산 같은 경우에도 선물 지수가 내리고 WTI도 선물도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결제 시스템이에요. 결제 시스템. 결제 시스템이 지금 상으로는 위안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외국 정상들은 중국을 자꾸 방문해요. 중국은 가만히 있습니다. 오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꾸 가요. 그 스페인 총리는 뭐 4번 연속 갔나? 3번인가 4번 연속 갔잖아요. 그냥 바빠 죽겠어 거기는. 미국한테 완전히 그냥 질려버린 거죠. 미국은 이 상황을 몰라.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건지. 문제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도상의 길로 시장도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오늘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닉스 반도체도 오르고요. 삼성전자도 오르고 현대차 올랐어요. 그런데 올라간 거 대부분 많은 부분 한 절반 이상은 그냥 반납을 해버렸어요. 오늘 제가 시가모레가 크게 반등할 때 매도 후 현금화 전략을 취해도 된다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의 모습입니다. 시장은 우리한테 아무리 강한 그런 형태가 나와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먹여주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로 지금 현재는 보여주는 것이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반대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약간 부침이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도 아마 금융주들이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기술주들이 사실상 특별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봐요. 그러면은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더욱이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이 지금은 누가 낙관하나요? 낙관 안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시한이 자꾸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불안한 모습이에요. 미국은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자기네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안 쓴다고 해서 유가가 안 올라갑니까?
지금은 LA나 뭐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유가 더 비싸대요. 난리가 나는 거지. 자, 일단 지금 상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흐름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는 약간 다른 약세의 모습을 띈 가운데 출발할 것이다. 그러나 종가상 6,000포인트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종가상 6,000포인트를 넘는 것을 다시 6,000포인트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만 놓고 볼 때 6,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내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정도로 내려가 지금 이제는 판단을 해봐요. 따라서 내일은 시가 무렵 약보합 상태에서 출발해서 주가가 반전해서 올라가는, 그리고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조금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빠졌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반전해서 일부 회복시켜 놓고, 그런 모습이 지금으로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 조정을 했던 뭐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종목군들이 반전할 거예요. 어저께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올랐잖아요. 한 8%가. 그런 모습이 오늘 쉬었던 기술주 쪽에서는 내일은 일단은 손바뀜이 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요, 외국인 기관 개인 할 거 없이 전부 단기 매매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안 끌고 가면서 전복을 조금 사면 팝니다. 실제 지금 몇 개 종목은요, 어저께 샀던 물량을 오늘 거의 비슷한 물량을 때려버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늘 마이너스 들어간 그런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95만 주 샀는데 오늘 95만 주 똑같이 팔았어요. 단기 매매에 임한다. 일단 돈 있는 건 챙기자. 이런 모습을 지금 이제 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그러면 시니어분들도 우리도 단기 매매 해야죠. 그런데 우리 시니어분들의 특징은 손이 느려. 그러니까 한두 번만 하는 거예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시가물의 약세를 보이면 약세 무렵에 오늘 약세였던 종목을 들어가서 내일 반등시 매도. 예를 들어서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오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데, 그 ASML의 실적 때문에 SNS텍이 내일 반전한다. 그러면 오늘 내렸으니까 내일 시가 무렵에 미국이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온다 그러면 SNS텍을 사서 올라갈 때 팔고 다시 현금화. 뭐 이런 전략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뭐 이틀 연속 내렸지만은 그 중동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S&T 에너지 실적 무지하게 좋거든요. S&T 에너지가 이틀 연속 내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밑에서 받아가지고 내일 올라갈 때 팔고 현금화 뭐 이렇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기 매매는 그러니까 한 번 반 정도 많이 나오면 2번 나올 수 있어요. 오늘보다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시가 무렵 그 다음에 8시 반 정도 전에 그 다음에 또 오전장 초반에 시작할 때 넥스트 시장이 정지가 될 때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한 10시 반에 한 번 많이 또 한 번 살 수도 있어요. 12시 반 정도쯤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 나옵니다. 오늘같이럼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 나와요. 12시 반까지. 그때 한번 사서 다시 반등할 때 팔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장 자체는 후반으로 갈수록 현금화의 욕구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N자형은 비슷하지만 끝에 가서는 조금 밑으로 꺾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내일은 나올 것이고, 끝의 모습은 오늘보다는 좋을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어. 오늘 사신 분들 대부분이 다 물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격매수 불가하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실험 삼아서 몇 개를 사왔더니만 저도 물렸어. 어찌됐건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흐름상 모습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전약 후강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보다 나은 모습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6,000포인트는 내일은 안 꺼질 가능성이 높고 금요일 정도는 6,000포인트가 달랑달랑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뺄 수가 없어. 워낙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지금 보면은 목표 주가가 높아요. 180만 원 막 더 나옵니다. 막. 그렇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실질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내일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여지가 지금 현재 높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모습이긴 하지만 음선이긴 해요. 뭐 이건 다 물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사신 분들이 다 물렸어요. 그런데 내일은 반전하지 않겠는가? 반대로 내려가지만 시가가 낮은 상태에서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단기 매매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죠. 반도체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국면을 계속 가져갈 거예요. 뭐 오죽했으면 삼성전자의 노조가 요즘에는 욕먹잖아요. 노조는 어디 가도 욕먹어. 상황은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거 괜찮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주 쪽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 SNS텍.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오늘 조정을 했던 네오셈. 동진세미캠은 내일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네오셈이라든가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샌디스크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 기술주 쪽에서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YMT가 이틀 정도 음선 모습이거든요. 근데 얘는 안 올랐어. YM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 소부장 쪽인데 얘는 아직까지 안 올라서 충분히 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HBM4의 이제 지금 보면 후공정 업체인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안 나오는데 얘가 이제 물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가 수준도 낮고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프로텍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세스가 오늘 1.2% 올랐는데 얘도 지금 HBM과 연관된 종목인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종목군들이 내일 강세를 띌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오늘 그 우주항공 종목 중에서 연관된 거는 오늘 쉬었어요. 우주항공 종목 중에서 세트레가이가 조금 쉬었거든요. 세트레가이와 그 다음에 우주항공으로 밀어넣을게요. 이 종목은 비기술주인데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벤처투자 이 종목군들이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시장의 금융주의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테마는 지금 양자 컴퓨터입니다. 우리 어떻게 본다 그러면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종목은 없다고 봐야 돼요.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로가 이제 양자 암호 통신 부분에 있어서, 뭐, 일부 제작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기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끼워 맞춘다 그러면, 양자 관련 종목 중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두 종목 쪽이 요번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양자 관련 종목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두 종목이 보이는데 위에 QSI 오늘 상한가 쳤거든요. QSI 상한가 쳤는데 QSI가 얘가 그 두 종목이 있어요. QSI하고 KCS. 근데 힘은 KCS가 좋아요. 둘 다 근데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게 많지가 않아요. 저기 뭐야 그 자본금이 QSI도 그렇고 자본금이 뭐 1,000억대 정도가 되거든요. 1,000억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다 보면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QSI 17,150원 QSI인데 근데 이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는 장대 양선이 나왔거든요. 장대 양선 나오면서 무려 거래량이 500만 주를 했어요. 얘가 지금 보면은 1,600억짜리거든요. 오늘 30% 올라가지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샀는데 이제 지금 Q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양자 쪽에 연관이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건 뭐 적자나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QSI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양자 컴퓨터에 지금 보면 센서에 사용되는 다이오드 기술 이런 것들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는 거고. 근데 사실은 KCX 얘가 이제 지금 보면 진짜죠. 세기도 더 세. KCX 어저께 음선이었는데 오늘 바람 많이 올렸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와 제일 밀접한 거는 SK텔레콤이거든요. SK텔레콤도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 SK텔레콤의 이제 양자 암호 원칙 개발해가지고 여기에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이런 게 이제 지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양자와 연관된 종목이죠. 양자와 연관된 종목이고 최근에 98,500원 신고가 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서 3% 올랐거든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야, 얘가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근데 역시 열심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올라가다가 5만 원대에서 벌써 더블 났어요. 지금 양자 컴퓨터 때문에 21조 원이 되는 거예요. 21조 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회에 따라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매출액과 지금 영업이익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줄었어요. 올해 조금 늘 것으로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몇백 조 정도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거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진정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어찌되건 간에 이제 지금 모멘텀이 없는 SK텔레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양자라고 하는 그런 힘을 얻었다. 날개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놓고 볼 때 주가의 흐름이 기관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바닥 상태에서는 외국인이 끌어올렸고 지금 2차 상승은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2배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하여튼 종목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기술적으로 양자 쪽,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그 다음에 비기술주 관련. 그렇죠. S&T 에너지를 포함해서 S&T 에너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 삼성 E&A.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사기는 좀 용이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이 약보합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대부분 물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 물리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토하시기 바라고 내일 장 시작 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